자,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앞에 저기 트와이스 왔다고 생각하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콘텐츠 위드 대표 김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시니까 제가 막 얘기할 맛이 막 나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연사로 나서게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영상 콘텐츠로 1인 기업 개척기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 표지 잠깐 보시면요. 1인 기업 개척기인데 드디어 2인 기업이 됐어요. 제가 혼자서 하다가 저희 남편도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퇴사하고 같이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고 저희 남편이 이제 팀장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이 거의 사장처럼 해요. 막 저한테 오더하고 시키고 제가 대표인데 2인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컴플리먼트 굿즈라는 제가 제목을 가져왔는데 혹시 좀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어 좀 하시는 분? 나 영어 좀 한다. 지금 정지하면 아니죠. 네. 마치 흡사 제가 공무원 강의 갔을 때가 떠오르네요. 공무원 10차수 하고 나서 제가 막 혼자서 리액션하고 반응 안 해주시거든요. 자,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말하시면 거의 다 정답이에요. 자,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보완제라는 뜻이에요. 보완제. 보완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보완제. 보완제는요. 서로 다른 재화가 딱 만나서 각각의 재화가 만나서 더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 저한테 이거는 뭐였냐면 저는 원래 강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영상 콘텐츠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유튜브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강의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앞선 두 분의 연사님이 그 강의하시는 거 듣고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하신 분 책도 제가 읽었거든요. 콘텐츠의 장소 책도 읽었는데 아,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였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구나. 레고로 했대요. 그래서 저도 뭐 걸그룹 댄스라도 추면서 지금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 내가 너무 평범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 유튜브를 딱 시작했을 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 아줌마 막 검색해서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독자 눌리나요? 이런 거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제 유튜브 영상 보나요? 이런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연사로 오시는 거 보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자,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저는 제 유튜브는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널에 보시면 구독자가 이제 한 2,1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했죠? 언제부터? 작년부터 했어요.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한 잘 나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아직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1인 기업 성공기가 아니라 뭐였죠? 뭐 기억나세요? 개척기예요. 아직도 개척 중이고 저도 ING 중입니다. 마치 대단한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아직도 제가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솔직하게 오픈을 해드리면 유튜브로 얼마 버신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거 다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거든요. 제가 유튜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도대체 그거에서 얼마 벌어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친한 사람들은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근데 가깝지 않으신 분들 조심스러우니까 못 물어보는데 오픈을 하자면 오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면 위화감 조성하니까 제가 오픈 못 하는데 제가 사실 유튜브로 벌고 있는 수입이 유튜브랑 제가 다른 것도 좀 하고 있어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카카오 TV 동일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올리는 지식 공유의 그 자료들을 업로드 하거든요. 거기에도 구글 애드센스를 달았어요. 구글 광고 있죠. 그래서 그 총 수입을 합하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지금 이제 10만 원 정도 수입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벌고 있어서 굉장히 아직 막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대신 유튜브로는 한 달에 지식 콘텐츠 만들어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강사로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사실 저는 그 시너지가 훨씬 저한테는 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고 있다. 네, 직장 다니고 계시고요. 1인 기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회사 다니면서 늘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8년간 했습니다. 8년간. 사내에서는 사내 강사를 했었어요. 사내에서 그 임직원들 강의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막 대단한 큰 결심을 하고 내가 1인 격가가 돼서 나가서 무언가를 엄청난 걸 해야지라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떠밀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른 퇴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가 32살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직장 생활을 끝내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 콘텐츠를 만들고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해야겠는데 내가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가면 굶어 죽는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괜찮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버텨라. 오래 버티는 것, 직장에서 존버하는 것만이 마치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그 버텼던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그 유튜브 콘텐츠에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있냐면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콘텐츠가 파워포인트 강의 영상이에요.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게 저는 그 직장 생활할 때 파워포인트 강의를 했던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CS나 세일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움될 만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프로듀스 101 아시죠? TV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했죠.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서 프로듀스 101을 그 디자인을 카피를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파워포인트 영상, 그리고 이후에는 지식 콘텐츠 얼마 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넘어서 다양한 지식 콘텐츠들도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이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어디서 촬영하냐면 집에서 해요. 집에서 옷방이 있는데, 저희 집 드레스룸이 있는데 옷방 하나를 벽을 파란색 처음 붙여놓고요. 동대문 가면은 뭐 쉽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스튜디오를 만든 거죠. 파란색 청 하나 붙여놓고 그 앞에 책상 하나 있고, 카메라는 처음엔 비싼 거 살 수가 없으니까 저렴한 거, 그냥 영상만 찍을 수 있는 용도 정도의 카메라 하나 사고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하나씩. 카메라 있다 보니까 음량도 필요하더라고요. 마이크도 하나 사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준비를 해서 집에서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내수공업이죠. 가내수공업. 왼쪽에 보시면 제가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촬영해놓은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이 사람 되게 재밌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저희 남편이 자료 만들면서 이 사진 줬어요. 제가 이런지 몰랐거든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 엔진하고 이럴 때 그만하고 싶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 그러시겠지만 이거 하는 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제 본업은 강의하는 거거든요. 기업 출강하고 전국을 다 다녀요. 그래서 강의하고 와서도 내가 일주일에 1개 업로드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밤에 촬영하는데 진짜 NG 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은 계속 꼬이고 마치 내가 말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자괴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버벅거렸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획력도 강의를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기획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좋잖아요. 그걸 기대하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딱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볼 줄 알았거든요. 이런 걸 공짜로 올리다니 난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푼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무도 안 봐요. 처음에. 심지어 한 3개월 존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은 안 봐도 해야지 하면서 했어요. 근데 안 봐. 3개월이 지났는데 방을 조회수 10, 조회수 막 50 막 이래요. 거의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시 아줌마도 검색하고 너무 절박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고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의 영상을 밤새도록 분석하고 썸네일 50개를 밤새 다 바꿨어요.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썸네일 50개 밤새도록 다 바꿨어요.
네, 그래도 안 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그래도 안 봐. 언제쯤 보겠나 했는데 저는 구독자가 지금 2,100명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1,000명 되는 데까지 한 10개월 걸렸어요. 정말 느린 케이스예요. 유튜브나 이 지식 콘텐츠 만드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느린 케이스인데 1,000명에서 2,000명은 얼마 걸렸을까요? 1,000명에서 2,000명. 짧게 3개월 걸렸어요. 그 10개월 걸렸는데요. 다시 1,000명 되는 건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3,000명 되는 건 제가 한 2달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뒤부터 조금 느리지만 조금씩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존버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영상 콘텐츠로 1인 기업 개척에 필요한 것을 제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3가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의 전환.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시행착오. 네. 세 번째는요. 지속성. 네, 지속성이에요. 저는 요 3가지로 딱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우리가 아마 자기만의 콘텐츠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할 분이 다 있으세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 콘텐츠로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이 뭐냐면 키즈 콘텐츠 아세요? 애들 요즘에 식당 가면 되게 많이 보죠. 키즈 콘텐츠 혹은 뷰티도 많고요. 게임 진짜 많아요. 게임 콘텐츠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취미생활 하실 거고 무언가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고 관심 갖고 있는 게 있고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왜 특히나 노는 거는 해도 좀 그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있잖아요. 이거를 오픈하는 거는 왜 잘 안 될까요? 이거를 좀 콘텐츠로 만드는 게 영상일 수도 있고 뭐 블로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혹시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많이 물어봤거든요. 왜 안 될까요?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공유 안 할까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오픈핸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것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 강의에서 하는 거를 영상으로 다 오픈해버리면 너 이 밖으로 뺏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강의하시거나 지식 콘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떠냐면요. 진짜 폐쇄적이에요. 오픈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픈하면 다른 사람 카피하면 어떡해? 네가 오픈해버리면 금방 따라할 텐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 방법은 우리 같은 케이스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노는 거나 퀴즈 콘텐츠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예외인 것 같아 라는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특히나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로 1인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텐츠가요. 오프라인의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대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대체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해버리면 나는 대체될 거야. 네가 온라인에다가 다 오픈해놨는데 더 이상 너를 불러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엔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런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뭐였다고요? 막상 해보니까 보완제인 거예요. 보완제예요. 저는 오히려 시너지가 생긴 거예요. 보완제. 저는 많은 노하우를 오픈해놨어요. 이미 사실은.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가면요. 사실은 영상에서 했던 거예요. 영상에서 많이 오픈해놨고 한 50% 정도는 다 업로드 되어 있어요. 카피 해가시려면 해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파워포인트 강의는 자료까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요. 맘만 먹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분석하시면. 근데 직접 해보니까 사람들은요.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를 오프라인에서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섭외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명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영상이나 콘텐츠 다 누가 올린 거죠?
제가 올렸거든요. 제가 올렸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 사람 방식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해서 이 사람을 섭외해야겠다로 오히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처럼 지식 콘텐츠로 어떤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여러분의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가장 선점적인 위치를 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콘텐츠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훨씬 높은 몸값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분이 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좀 대중에게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는 내가 전문가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인식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되게 전문가구나.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구나. 인식돼야지만 나를 불러주고 나를 써줄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물론 잘해야겠죠. 가서 강의라든 컨설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실전에서도 잘해야겠지만 나를 알아야지 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그 영상 콘텐츠나 여러분들 콘텐츠 공유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대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밥그릇 뺏긴다. 오히려 네가 설 자리가 줄어든다. 내 수익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완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를 오픈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미 많이 오픈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소스 거의 다 떨어졌어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조금 고민해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소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원동력이 되냐면 계속 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전 되게 안주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오픈을 지금 벌써 파워포인트 강의만 50개 넘게 올렸거든요. 앵간한 거 다 올렸겠죠.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실감 못 했는데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더 개발해야겠구나. 그게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구독자들이 피드백을 많이 해줍니다. 구독자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저는 저만의 틀에 갇혀가지고 보지 못했던 거.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고 아시죠? 지식의 저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요. 내가 초보자였던 시절을 알 수가 없대요. 기억하지 못한대요. 마치 전지현이 옛날에 단역했던 거 기억 못하듯이 있게 돼요.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되거든요. 저도 한동안 그거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잘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학습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무언가를 계속 하는 것보다 공유하고 다른 사람 피드백 받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콘텐츠도 어떻게 활용하냐면 사전학습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전학습 자료. 이게 제가 다른 강사들과 좀 다른 강사 컨설턴트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강사는 저는 기업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보통 강사는 강의 섭외 받으면 여기 와서 강의를 잘하고 가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강의를 가기 전에 학습자들한테 필요한 사전학습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영상으로.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의 시간 특히 짧은데 많은 걸 전달해야 되면 시간의 한계에 늘 부딪히기 마련인데 사전에 학습할 수 있는 이론적인 자료를 제가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유를 하는 거죠. 저는 그 기업에 공유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공유해요. 전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는 거죠. 왜냐면 그 영상 자체는 어차피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 권한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이렇게 공유를 해줬더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강사는 처음인 거예요. 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전학습 만들어주는 이런 자기들이 기대한 거 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만든 김에 또 유튜브 공유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거죠. 어차피 유튜브 콘텐츠 만들 거니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유명한 사람이 제가 올린 건데 유명한 줄 알고 해주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거를 나는 좀 하나 더 해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좀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활용하죠. 사후에 학습자들이 원래 강의 딱 들으면 다 우리 까먹잖아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 작동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고 3시간 지나면 급격하게 까먹고 3일 지나면 한 10%가 기억 못한대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다 많은 자료를 오픈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도 되게 돌아가서 혹은 이걸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하는가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담당자나 이 교육을 기획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학습이 어떻게 전이가 되고 이 학습이 학습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적용되는 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강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자료나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그분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저처럼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본인이 가진 지식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픈하세요. 단 걱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필살 노하우인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만약에 오픈을 하시되 뭐만 안 하시면 되냐면 연결만 안 하시면 돼요. 연결을 못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오픈해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쪼로록 따라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픈하셔도 돼요. 단 연결은 어디서 해주냐? 오프라인에서 해주면 돼요. 여기 쫙 연결해주는 거,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네, 연결해주는 거. 여러분들은 대체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제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노하우를 공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떤 효과? 마케팅 효과. 저는 마케팅이 뭔 줄 잘 몰라요. 우리 사업을 하면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마케팅 잘해야 된다. 해본 적도 없고 뭔지 잘 모르는데 마케팅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배운 적은 없지만 마케팅이 나라는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한테 오게까지 만드는 게 마케팅인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 근데 날 알아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뭐 개인적인 역량, 개인기가 뛰어나더라도 날 모르면 못 오는 건데 거기까지 오게 해주는 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근데 저한테 가장 큰 마케팅은 이 콘텐츠였어요.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마케팅 돈 많이 쓰죠. 뭐 키워드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인맥이라고 해요. 소위 저는 인맥도 없었거든요. 회사 생활밖에 안 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사람 다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밖에 정글로 딱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어준 게 저절로 되어준 게 그래서 마케팅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꾸준히 정기적으로 잘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린 거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저는 그 콘텐츠 만들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볼 줄 알고 빵빵 터질 줄 알았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가 퇴사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시행착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막 누리고 싶진 않잖아요. 시행착오 하고 싶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회사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팀장이자 남편인 저희 남편도 회사를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남편이 그 유튜브 제가 초창기 할 때는 회사 다니면서 했거든요. 다니면서 10개월 동안 했어요. 밤에 퇴근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했어요. 그거를 한 6개월 이상 했어요. 제가 생각해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독한 사람이야 살았구나를 유튜브 하면서 알았어요. 그전까지 몰랐거든요. 볼 일이 없잖아. 집에서의 남편의 독한 모습 볼 일이 없는데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걸 줄이고자 엄청 많이 노력을 했고 만약에 회사에 바로 나와서 했더라면 되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자 회사 다니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천천히 알게 됐어요. 뭐냐면 콘텐츠가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만들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아직도. 유튜브에도 보시면 아까 엔터테인먼트 위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마 뭐 광고를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마케팅, 홍보, 본인의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텐츠 어떤 거를 하셔도 거의 최초예요. 유튜브에서는. 혹은 우리 해피칼리지에서는 최초예요. 왜냐하면 하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해도 최초인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한테 공감과 지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싶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어떤 거 좋아하는가. 저도 계속 고민했었고. 왜냐면 봐야 되고 구독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분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 직장인이었다가 보니까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최초로 발견한 분석으로 알 수 없는 게 콘텐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분석하고 공부하고 파고들면 웬만한 패턴이 보였거든요. 근데 콘텐츠는 예외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약간 예측 불허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유일한 방법 뭐냐면 업로드 해봐야 알아요. 까봐야 알아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지지받는지. 근데 우리가 업로드 해보잖아요. 업로드 해보면 피드백이 오죠.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고 내가 좀 방향을 잡아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 시행착오를 견디는 게 너무 오래 걸렸고 지금도 겪고 있고 지금도 지식 콘텐츠 올리고 있는데 안 봐요. 조회수 50 나오고 막 150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 파워포인트 위주로 하다 지식 콘텐츠 올리니까 아직도 이제 방향 못 잡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올려보면서 피드백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사람들은 어떤 거에 반응할까? 라는 거를 해보시면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욕심이냐면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잘하고 싶죠. 저도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어설픈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흑역사 보여주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영상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본 적 없는데 당연히 어설프겠죠. 처음에 했을 때. 근데 그 어설픈 모습을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내가 봐도 어설프고 내가 봐도 진짜 이런 거 누가 보겠나 싶고 소리며 음량이며 표정이며 모든 것이 어색한데 그걸 보여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만들고 싶은 거. 한 개 만드는데 시간 많이 투자해서 고퀄리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앞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요 돈 많이 들여서 잘 만들었는 영상을 꼭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몇백만 뷰 나오는 영상도 엄청 많아요. 핸드폰 대충 찍었어. 막 이렇게 대충 찍고 자막도 하나도 없고 음악도 없는데 이런 걸 왜 봐 싶은 영상도 막 엄청난 종전에 히트를 친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퀄리티, 완성도가 좋은 영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있는 그 콕들을 잘 맞추는 거? 그 작은 거 하나를 건드릴 수 있는 거?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시행착오를 견디려면 여러분 이 완성도를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하면서 배우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나도 이거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이런 걸 검색해요. 막 카메라도 검색하고 장비 막 검색해요. 갖춰야 될 것 같잖아. 우리 장비빨이라고 하죠. 막 이런 거 좀 갖추고 시작하고 싶고 뭔가 세팅하고 싶고 이 편집하는 도구도 좀 배워서 하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처음에 하실 때 핸드폰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네,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해요. 퀄리티 살짝 포기하고 조금씩 나아지겠다라는 자세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힘 빡 주면 오래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도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적당한 퀄리티에서 여러분들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왜냐면 이 콘텐츠는요. 여러분들의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 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한 발짝씩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마지막 키워드는 뭐죠? 지속성이에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존버 들으셨죠? 존경스럽게 버티는 겁니다. 존경스럽게 버티는 것. 저도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 처음에는요, 이 내적 갈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내적 갈등. 처음에는 너무 많이 그만두고 싶었어요. 위기가 10번도 넘겨왔어요. 힘들어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안 보고 이게 효과도 없는 거예요.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만두고 싶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계속 푸시하는 거야. 하라고 해야 된다. 우린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전 너무 힘드니까 힘들고 효과도 안 나잖아. 당장 돈도 안 돼. 심지어 눈앞에 이 투입한 노력에 비하면 너무 이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가 혼자였으면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은데 누군가 그래도 이 지푸라기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시기를 딱 넘잖아요. 그 내적 갈등이 심했던 시기를 넘으니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콘텐츠를 최초에 만든 거 한 개 만들 때 한 5시간 걸렸거든요. 이걸 자료를 준비하고 촬영 NG도 나고 편집하고 이제 한 5시간 정도 걸렸는데 계속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하죠. 가속도. 지금은 제가 한 달에 콘텐츠를 10개 정도 업로드 하는데요. 이게 많이 올리셔야 돼요. 초창기에 많이 올리셔야 되는데 10개 업로드 하는데 제가 총 드리는 시간이 한 달에 이틀 정도. 딱 이틀 정도만 콘텐츠 만드는데 할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동안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정리를 쫙 하고요. 촬영을 하루에 몰아서 해요. 왜냐면 저는 본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그때그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몰아서 촬영합니다. 그래서 총 이틀 정도로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제 플랫폼 자체가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데 저만의 이제 패턴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 시작하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할 것. 단 우리가 영상만 찍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전업으로 이제 콘텐츠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려고 해도 매일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몰아서 찍으시는 거예요. 뭐 2주에 한번 날을 잡으시든지 몰아서 찍고 그리고 업로드만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자들이 보실 때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는 꾸준하게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그 나만의 패턴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시다 보면요, 이제 콘텐츠의 품질도 점점 나아지고요, 점점.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요즘에 이제 보여요. 처음에 찍었던 거랑 그다음에 최근에 올린 거 보면요 여전히 아마추어스럽긴 한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보면은 막 쪽팔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엔 너무 창피했는데 점점 좋아지고 이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도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아직 저는 뭐 스타 유튜버도 크리에이터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진짜 어디 가면 강사님은 되게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 사람들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해주는 것만 봐도 뭔가 학습자나 이런 보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인정을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유튜브로는 돈을 못 벌잖아요. 콘텐츠 만들어서 크게 못 버는데 강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강의가. 초반에는 진짜 한 달에 강의 1개 하고 2개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당연하죠. 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달 스케줄 꽉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늘었는데 이것도 원래
그 기업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강의를 연결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연결해 업체.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무언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강사한테 최종적으로 오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콘텐츠 공유하면서부터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와요. 기업에서. 요즘에는 담당자분들 검색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보고 저를 이제 서칭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기업이랑, 저는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2인 기업이지만 다이렉트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 누가 이제 소개해주는 일 2개, 3개 하는 거랑 이거 1개 하는 거랑 거의 수익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수익 구조가 훨씬 좋아지겠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도 형성되는 거예요. 얼굴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얼굴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 나쁜 짓은 못하겠네? 라는, 그 사람은 그만큼 신뢰감 있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네? 라는 게 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좋은 플랫폼이 생겼어요. 해피칼리지라는 플랫폼. 유튜브는 노는 거 위주의 것들이 아직은 많지만 해피칼리지는요, 지식이나 노하우를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를 생산해낸 사람들에게 수익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어떤 작은 노하우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하나씩 이거를 만들어보고 공유하고 피드백 갖고 수정하시면서 여러분 분야에서 대체제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는 보완제로 잘 활용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